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2019년 제1회 필기 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앞에서 나왔지만 기억 못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여과 효율을 검정할 때 사용하는 먼지의 크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 여과 효율을 검정할 때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먼지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했죠. 자,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4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입자상 물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퓨움이나 분진, 미스트는 맞죠, 그죠? 증기는 가스상 물질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적외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으로 가시광선에 가까운 쪽을 근적외선, 먼 쪽을 원적외선이라 한다. 그죠? 맞습니다. 자, 적외선은 일반적으로 화학작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죠? 적외선은 열작용을 하죠. 자외선이 화학작용을 수반했다. 맞다. 그죠? 적외선에 강하게 노출되면 각막염, 백내장 같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지속적인 적외선, 맥동적 적외선으로 구분된다. 이거 틀렸죠. 적외선의 구분입니다. 그죠? 근적외선, 단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극원적외선 이렇게까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주 나오죠. 실기까지도 나옵니다. 음압 레벨이 80dB로 동일한 소음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총 음압 레벨은 했습니다. 두 개 소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합성 소음 노죠, 그죠?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로 시작됐다, 그죠? 자, 10에 10분의 소음 80 플러스 똑같은 게 두 개니까요. 12의 10분의 80이죠. 계산기 누르실 때는 10 곱하기 로그 누르시고요. 10의 네모 버튼 있죠, 그죠? 또는 10의 X 버튼 누르시고요. 요거 한번 계산하시면 쉽죠? 10의 80은 8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10의 8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 수월하겠습니다. 83.01dB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죠? 다음 중 감압병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및 보건관리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질소가스 대신에 헬륨가스를 흡입시켜 작업하게 합니다. 감압을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한다는 건 급격하게 감압을 한다는 건데요. 틀렸죠, 그죠? 급격한 감압 시에는 혈액 속의 질소가 혈액과 조직에 기포를 형성해서 감압벽을 일으키죠. 그래서 감압은 서서히 해야죠, 그죠? 비만자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감압이 완료되면 산소 흡입시킨다.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 필기용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랭 작업장에서 위생상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건조한 양말을 착용하고 적절한 온열 장치를 이용하고 팔, 다리의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 좋은데요. 약간 작은 장갑, 방한화. 근데 이렇게 작은 장갑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그래서 적합하지 못하죠. 그죠? 틀린 거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예, 47번. 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만약에 작업하다가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고 작업하는 거 좋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와 유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산소 결핍 상태가 아닌지, 유해가스 농도, 작업장 공기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기량은 극기량이 배기량보다 약 10% 많게 한다.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배기량보다는 들어오는 환기량, 극기량이 더 많아야 산소가 부족하지 않겠죠? 이것도 좋습니다. 산소 결핍, 황화수소 노출이 과도하게 우려되는 작업장에서 방독 마스크, 황화수소 노출이 우려될 때는 방독 마스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산소 결핍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 결핍과 유독가스 함께 있을 때는 산소 결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그죠? 틀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장은 조금 요거 아시는 게 좋다, 그죠? 비타민 D를 형성하고요. 생물학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르노선은 했습니다, 그죠? 도르노입니다. DORNO입니다. 자, 도르노선은 뭐죠? UVB 구간이죠. 파장은 280에서 315 나노미터, 옹스트롬은 2800에서 3150 옹스트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대1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가 주어졌다. 그죠? 500Hz입니다. 상한과 하한 주파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 주파수는 루트 2 곱하기 낮은 주파수다. 그죠? 그러면 하한 주파수 구해볼게요. 루트 2분의 중심 주파수죠. 그죠? 그래서 요거 F 중심 주파수 C로 바꿀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현재 중심 주파수가 500이다라고 했다. 그죠? 계산하면 하한 주파수가 353.5Hz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 주파수는 뭐다? 높은 상한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의 2배다. 그죠? 그래서 높은 쪽의 주파수는 2 곱하기 낮은 쪽의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353.5 곱하기 2를 하시면 700.1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맞는 답, 최고 근사치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자주 나오죠. 분진 흡입에 따른 진폐증 분류 중에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또는 비교원성 진폐증이다. 그죠? 연초핀, 농부의, 주,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연초핀 농부할 때 농부폐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실기에도 잘 나옵니다. 입자상 물질이 호흡기 내로 침착하는 작용 기전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입자상 물질의 축적 기전 또는 침착 기전은 충돌이죠. 침전 또는 중력 침강, 차단, 확산, 정전기 침강 등이 있었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에서 훈련된 착용자들이 적절히 밀착이 이루어진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였을 때 기재되는 최소 보호 정도는 했습니다. 그죠? 자, 호흡기 보호구가 얼마만큼 보호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요거를 할당 보호 계수다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3번 문제. 인공 조명의 조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간접 조명은 강한 음영으로 분위기를 온화하게 한다. 음영이 강한 건 온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강한 음영이 있는 건 직접 조명이죠. 간접 조명은 이렇게 강한 음영을 줄여는 거죠. 그래서 온화하게 된다. 그죠? 틀린 거 1번이고요. 간접 조명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고 직접 조명은 효율이 그저 밝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적인 조명 방법은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나머지 설명은 맞게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공식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음압 레벨은 했습니다. 제가 음압 레벨 SPL은 시작이 뭐다? 20 곱하기 로그다 그랬죠. 파워 레벨 PWL은 10 곱하기 로그다. 혼돈하지 말라고 항상 같이 적어드리잖아요. 그죠? 20 곱하기 로그 P0분의 P가 되겠죠. 여기에서 P0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는 뉴턴 퍼 미터 제곱,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는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이것까지 꼭 암기하시고요. 현재 맞는 답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음원의 방향성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음원이 자유공간, 다시 말하면 중간에 완전 굳히거나 중간에 떠 있을 때는
지향성이 1이 되겠습니다. 음원이 반자유공간, 자, 이렇게 바닥 위에 있거나 반구 위에 있을 때는 Q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원이 두 면이 만나는 구석, 그죠? 이렇게 현재 두 면이 만나는 구석에 있거나 또는 벽 근처 바닥에 있거나 음의 전파가 9에 4분의 1 구체잖아요, 그죠? 이때는 Q는 4가 되겠습니다. 음원이 세 면이 만나는 구석 또는 각진 모퉁이. 자, 그 다음에 음의 전파가 8분의 1 구체일 때 Q는 8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음원이. 네, 다음에서 음원의 방향성은 했다. 그죠? 지금 현재는요, 요거죠. 두 면이 만나는 구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답은 지금 두 면이 만나잖아요. 요 면이 만나는 구석이 되기 때문에 음의 방향성은 4가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방진 마스크 종류가 아닌 것은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하시고요. 자, 특급, 1급, 2급이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작업과 관련된 위생보호구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했습니다. 전기 용접을 한다, 그죠? 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로운 자외선 같은 게 나오니까요. 빛을 차단하는 차광 안경 좋습니다. 분무 도장 작업,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도장, 스프레이 도장을 할 때는 방진이 아니라 유독 물질이 나오죠. 방독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갱내 토석을 굴착할 때는 먼지가 많겠죠.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요. 철판 절단을 위한 프레스 작업, 그죠? 고무재 보호의는 특별히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프레스를 작업할 때는 먼지가 날 때는 방진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절단에는 아주 미세한 칩이 눈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안경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아직 도구 종류 혼돈될 수 있죠? 이때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먼지 시료를 채취하는 여과지 선정의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채취 효율 고려해야죠. 그죠? 먼지를 채취하는 효율은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압력 손실이죠. 그죠? 압력 손실은 적어야지 됩니다. 기계적인 강도죠. 적거나 구부리더라도 파손되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흡습성이죠. 그죠? 흡습률이 낮은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요가지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잘 나오죠. 그죠? 별표 2개 붙여볼까요? 요거 하나 자체로는 그냥 하나 붙일게요. 이장 기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면하, 물 속에서는 수심이 10m 깊어지면 약 1기압씩 기압은 높아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기 중 질소가스는 2기압이 아니죠.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증세 나타납니다. 고공성 폐수종은 어른보다는 어린이에게 더 많이 발생됩니다. 급격한 감압 조건에서는 혈액과 조직에 용해되어 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틀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저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는 했습니다. 자, 추운 저온에서는요, 참호족, 참수족 생길 수 있다. 그죠? 참호족이나 참수종은 한랭 환경에 장기간 노출됨과 동시에 발이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면서 생기죠. 그 이외에 동상이나 전신 체온 강화와 같은 장애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환기 파트 문제인데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자, 자유공간에 떠 있는 직경 D가 20cm인 원형 개구의 개구면으로부터 20cm 떨어졌다라는 건 떨어진 거리 X입니다. 입자를 흡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입자를 흡인한다는 건 이게 뭐다? 무슨 후드다? 외부식이다. 외부에 있는 유해 물질을 후드로 흡인하는 거다. 그죠? 제어 풍속이 주어졌네요. 0.8m/s. 항상 단위 확인하시고요.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 했는데 미터의 3승/미니트인가? 그죠? 자, 그럼 외부식인데 현재 플랜지가 있다는 말도 없고 바닥에 고정했다는 말도 없죠. 기본 공식 되겠다. 그죠? 외부식 후드에서 Q는 하시고요. 60을 붙일까 말까는 반드시 단위 확인하라 했습니다. 제어 속도가 미터/세크고 환기량 단위가 미터 3승/미니트니까 미니트와 세크를 그죠?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니까 60을 곱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어 속도 VC죠.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60 곱하기 제어 속도는 0.8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20cm니까요. 0.2의 제곱이죠. 플러스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바로 넣을게요. 파이 곱하기 직경이 20cm니까요. 0.2의 제곱 이렇게 바로 대입해도 되고 a를 계산해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기가면요. 어떤 식으로 풀던 간에 계산했는 답과 요걸 대입했는 최종 값만 맞으면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은 그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가급적 원형 덕트를 우선시합니다. 3번을 먼저 볼게요. 댐퍼를 이용한 균형 방법은 주로 시설 설치 전에 댐퍼를 가진다. 댐퍼는요, 이렇게 뭐죠? 우리 에어컨의 입구처럼 그 입구 댐퍼를 열면 그죠? 공기량이 많아지고 닫으면 유량을 줄이고 이렇게 요거를 설치하는 건 뭐죠? 예. 주로 시설을 설치한 후에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댐퍼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틀렸고요. 후드 정압은 정지 상태 공기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난류 손실의 합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 요 2번 볼게요. 합류점에서 정압이 큰 쪽이 공기 흐름을 지배합니다. 맞죠? 압력이 크니까요. 요거를 지배 정압이란다.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만 아시면 돼요. 댐퍼를 이용한 균형 방법은 시설을 설치한 후에 하는 것이다. 이게 틀렸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넘어갈게요. 원심력을 이용한 공기 정화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원심력을 이용한 건 사이클론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전체 환기 시설의 설치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오염물이 증기나 가스인 경우, 오염물의 발생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 오염물질의 노출 기준 값이 매우 작다. 아주 작은 값밖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건 요거는 독성이 어떠하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독성이 강한 걸 전체 환기로 작업장에 퍼지게 해서는 안 되죠. 국소 배기해야죠. 그죠? 틀렸습니다. 동일한 작업장에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65번 앞에서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산업환기 시스템에서 공기 유량이 일정할 때 덕트 직경을 3배로 하면 유속은 얼마나 된다? 그죠? 직경을 그대로 하고 유속을 4분의 1로 하면 압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공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덕트 직경을 3배로 했을 때, 그죠? 우리가 Q는 AV잖아요.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V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속도와의 직경의 관계니까 V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죠.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파이 D 제곱분의 요거는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분의 Q는 1분의 Q잖아요.
요렇게 곱해서 밑으로 가면 돼요. 파이 d 제곱분에 요렇게 곱해서 위로 가면 됩니다. 4q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경은 뭐다? 예, 직경의 제곱하고 속도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v는 d제곱분의 1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직경을 3배로 할게요. 3d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9d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직경을 3배로 하면 속도는 9분의 1로 변화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속을 4분의 1로 해볼게요. 자, 압력 손실과의 관계잖아요. 델타 P는 F 곱하기 VP니까요. VP는 2지분의 RV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 델타 P는 뭐다? V 제곱하고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를 4분의 1로 한다. 그죠?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잖아요. 자, V를 4분의 1로 하면 델타 P 압력 손실은 16분의 1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9분의 1, 하나는 16분의 1, 답은 4번 됩니다. 그죠? 조금 복잡하지만 공식을 이렇게 천천히 유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볼표 붙이겠습니다. 뒤에 가면 중복되어 나옵니다. 후드에서 유입 손실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후드의 유입 개수는 바로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후드 유입 개수는 1.0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장 내의 열 부하량이 주어졌습니다. 네, 20만이고 외부 기온이 주어졌고요. 25도. 작업장 내 온도는 35도입니다. 작업장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열 부하량과 온도 차가 주어졌을 때, 그죠? Q는 0.3 곱하기 델타 T는 온도의 차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주시면 돼요. 그죠? 35 마이너스 25 분의 위에는 HS, 열 부하량이죠. 20만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요 단위는 뭐다? 시간당 환기량이기 때문에 미터의 3승/per hour가 됩니다. 현재 뭐를 구하라 했습니까? 미니트로 구하라. 그죠? 그래서 1분은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 이렇게 하면 나온 값을 6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단위, 그죠? 여러 번 이제 공식 나오면 계산 문제 중요한 건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신 게 좋겠습니다. 68번은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유해가스 처리 방법 중에서 연소법입니다. 연소를 통한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연소법은 유해가스, 가연성 가스나 악취를 연소시킨다는 건 태우는 거죠.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처리 경비는 저렴하고요. 제거 효율은 매우 높습니다. 저농도의 유해 물질에도 적합합니다.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야 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연소를 시켜야 한다. 가스를 연소시켜 제거하는 것이다. 그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69번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별표 2개 실기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극기구와 배기구 직경을 D라고 합니다. 극기구와 배기구로부터 각각 일정 거리에서 유속이 최초 속도 10%가 되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줄 때 공기 속도가 직경의 몇 배? 30배 지점에서 유속이 10%로 감소합니다. 요거는 뭐 할 때다? 배기할 때, 그죠? 하지만 흡인할 때, 공기를 흡기할 때는 기류 방향과 관계없이 덕트 직경, 다시 말하면 D와 같은 거리에서 10%로 감소된다 했죠. 그래서 배기구에서는 얼마? 30D고 극기구에서는 D니까 1D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것은 답이 1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보기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국소배기 장치 설계 순서를 가장 적절히 나타낸 것은,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나올 때 우리가 뭐였는가 하면요. 자, 뭐 하자 그랬죠? 형제, 국소배기 장치 설계할 때는 형제, 소품,
단속하자 반송속도였죠. 후드 형식, 제어 속도, 소요 풍량, 반송 속도 결정하자. 형제, 소풍, 단속하자 그랬거든요. 단속했다면 직경하고 크기를 결정해서 송풍기 선정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찾으시면은요. 4번 맞나요? 예, 요거 다시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1번입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투자 비용과 전력 소모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력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 자, 보세요. 이게 후드가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빨아들이기 위하여 바람을 많이 불어야 된다면 당연히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근데 이 바람을 조금만 불어도 이게 빨아들일 수 있다면 전력 소모는 적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틀 때 송풍량을 많이 하면 전기세 많이 들어가고요. 약하게 틀면 전기세 적다 하고 똑같죠. 그래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다? 필요 송풍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72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장의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필요 환기량이 120m의 삼승 per minute다. 이런 단위 꼭 확인하라 그랬죠. 시간당, 요거는 hour잖아요. 그죠? 공기 교환 횟수는 몇 회입니까? 했습니다. 일단 시간당, 그죠? 공기 교환 횟수 ACH는 뭐였습니까? 실내의 최적이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잖아요. 20 곱하기 30 곱하기 6분의 실내 환기량인데요. 현재는 120m의 삼승이고요. 1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이니까 60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분의 120 이렇게 바로 넣어도 계산해서 곱하기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2회가 답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환기 방식에 의한 전체 환기의 효율은 주로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자연환기는 우리가 창문과 개구부를 열어서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창문과 개구부를 열었을 때는 뭐 때문에 환기가 됩니까? 첫 번째 바람이잖아요. 그죠? 풍압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외의 온도 차이다. 맞게 된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압과 속도압, 정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속도는 항상 플러스죠. 그래서 속도압은 항상 양압입니다. 정압은 속도압에 의존한다. 이건 틀렸죠. 속도압은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에요. 하지만 정압은 공기 유동이 없을 때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는 의존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전압, 전체 압력은 속도압과 정압을 합한 것이다. 맞다, 그죠? 송풍기 전후 위치에 따라서 덕트 내 정압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 잘 나온다 그랬죠. 어느 공기 정화 장치의 압력 손실 P가 300입니다. 처리 가스량이라는 건 Q죠, 그죠? 1000m의 삼승 per minute고 효율이 80%다 주어졌습니다. 자,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그죠? 동력은 뭐였습니까? 6120 곱하기 효율이었죠. 0.8분의 Q입니다. 그죠? 미터의 삼승 per minute 단위가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1000이죠. 곱하기 미리미리 H2O는 300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1.2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80도씨에서 첫 번째 온도 T1이 되겠습니다. 공기 부피가 5m 삼승이다. 첫 번째 부피 V1이 되겠습니다. 21도씨는 두 번째 온도 T2가 되고요. 공기 부피는 얼마인가? V2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공기 밀도는 1.2고 기압은 변동이 없다. 그죠? 결국은
부피의 온도 보정이다. 그죠? 자, 부피는요, 뭐가?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273 플러스 T2고, 처음 온도는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자, 부피는 나중 온도가 위로 가고, 밀도는 어떻게 됐죠? 반대다 그랬죠?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가라? 밑으로 가라. 그죠? 처음 온도가 위로 간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T2면 압력은 P1이고요. 여기가 T1이니까 압력은 P2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T1이니까 압력은 P2를 곱해주고, T2니까 압력은 P1을 곱한다. 이렇게 항상 두 개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V1이 얼마인가 하면 5잖아요. 그죠? 압력은 변동 없으니까 무시하시고요. 273인데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가라? 위로 가라. 그죠? 나중 온도 21, 처음 온도 얼마다? 80.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답이 4.162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자, 요거 공식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송풍기의 바로 앞부분까지 정합. 송풍기의 앞부분 정합이니까요. 이거는 SP 인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00. 뒷부분에서는 10이에요. SP 아웃이 되겠다. 그죠? 10이다 라고 나왔고요. 송풍기 바로 앞과 뒷부분에서 속도압은 8인데요. 요건 다시 말하면 VP 인도 8이고 VP 아웃도 8이다라는 걸 줬습니다. 송풍기 정압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송풍기 정압의 공식인데요. 대부분은 요식을 암기하시면 돼요. 대부분 요식만 암기하시면 풀리게. 그렇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그죠? 암기해 볼게요. 송풍기의 정압 F의 SP는 뭐다? SP out 마이너스 SP in 마이너스 VP in이다. 요거 암기하시고요. SP out이 지금 얼마냐면 위에서 적어놨다. 그죠? 10이죠. 10 마이너스 하시고요. SP in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다? 마이너스 VP out인데요. VP는 in이나 out이나 현재 8입니다. 공식 대입만 암기만 하시면 대입하시면 되죠. 202mm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자주 나옵니다. 제어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어 속도는요, 후드가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있죠. 이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흡인하기 위한 뭐다? 최소한의 공기 속도다. 요거 말했다. 그죠? 자, 그러면 제어 속도가 높다는 건 바람의 양이 많이 필요하죠. 경제적이다. 틀렸죠? 낮을수록 경제적이죠. 제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송풍기 용량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어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용량부터 송풍기 키워야 된다. 그 이전에 뭐 해야 합니까? 송풍기의 용량을 키우기 전에 오염물질과 후드를 더 가깝게 이렇게 한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용량을 크게 하기 전에 후드와 작업 지점과 거리부터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외부식 후드에서 후드와 작업 지점과의 거리를 줄이면 제어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가까우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4번에 유해물질을 실내의 공기 중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공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분산시키지 않고 후드 내로 흡인하는 데 필요한 최대가 아니라 최소 기류 속도를 제어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설명 3번 됩니다. 요거 조금 혼돈된다 생각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번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후드의 형태 중에서 포이식은 이렇게 박스 안에서, 그죠?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되면 요 안에서 그냥 빨아들여서 다 포위해서 빨아들이는 거고요. 외부식은 아까처럼 이렇게 박스가 있다면 오염물질이 외부에 있고 이걸 이 안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자, 포위식이 외부식에 비하여 효과적인 이유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포위식은 방해 기류가 없죠. 외부 바깥 바람이 없으니까 제어 풍량이 적어서 경제적이죠. 유해물질이 포위되기 때문에 밖으로 퍼지지 않아 좋고요.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 플랜지는 외부식 후드에서 방해 기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식에 플랜지가 있다. 요거 틀렸죠. 영향을 미치는 외부 기류를 사방면에서 이렇게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죠?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시고 포인식은 요 박스 안에서 그죠? 빨아들이는 거고요. 외부식은 외부에 있는 걸 후드 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외부의 방해 기류를 받지 않아 경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8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요마 에틸렌이 1000ppm이다.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1000ppm은 몇 %다? 1%다. 사요마 에틸렌이 1%라는 건 나머지 공기는 100%에서 1을 빼니까요. 99%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공기와 사요마 에틸렌 혼합물의 유효 비중 계산하라 했고요. 사요마 에틸렌의 증기 비중은 5.7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효 비중은 사요마 에틸렌은 1%니까요. 0.01 곱하기 증기 비중 5.7 플러스 나머지 공기는 99%니까요. 0.99 곱하기 공기의 비중은 1이죠. 계산하면 1.04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본인이 어려운 문제 전부 다 다르겠죠. 그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